하나 되는 세상 월드 TV.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월드 TV 김영준입니다. 세상을 바꾼 천재들, 미국 정부 개혁의 중심에 선 6명의 젊은 엔지니어. 이들은 언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 운영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부는 미국 정부 운영을 현대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관료주의 분쇄기라는 별명까지 얻은 머스크는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정치권과 언론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와일드라는 잡지는 어리고 경험 없는 엔지니어들이 정부를 탈취하고 있다며 도우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머스크를 선출한 적이 없다며 도우지를 견제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어리 스티븐이라는 사람은 도우지가 아니라 쿠데타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도우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도우지를 통해 정부 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 토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 장은 아켓이라는 인도계 젊은 엔지니어와 함께 공부하였는데 그가 얼마나 천재인지 보여주는 일화를 소개하며 높은 신뢰도와 기대감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도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약 500명에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소수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이 정부의 불필요한 또는 불투명한 예산 사용과 낭비를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사례로 USAID의 예산 낭비 중에서 테러 단체와 연계된 조직에 무려 1억 6,400만 달러, 하나로 약 2,306억 5천만 원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혀내 충격을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USAID가 테러 조직과 연결된 단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USAID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플로리다주의 아동가족부에게 불법 체류자 지원금으로 4억 8,900만 달러, 하나로 약 6,848억 원이나 지원한 것도 찾아냈습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서 허리케인의 그런 피해를 봐서 정말 집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들에게는 불과 몇백 불밖에 지원하지 않고 또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우지가 지금까지 찾아낸 것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재무부의 지급금 중에서 무려 4조 7천억 불, 하나로 약 6,580조 원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필요하게 또는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간지 모르게 사용된 것을 지금 도우지가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인들의 부패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인 척 슈머는 도우지는 공직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머스크가 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cannot allow Elon Musk and a small group of people to secretly, behind closed doors, take away our privacy, take away our dollars, take away everything we have. We are going to fight this fight. I am going to stand with you in this fight, and we will win. We will win. We will win. We will win. 하지만 비판자들은
척 슈머와 같은 정치인들이 이러한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지적합니다. 척 슈머의 자산은 상원 의원으로서 받는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며 민주당 의원 다수의 재산 증식 역시 연봉을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받아야만 만들 수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이 투명하지 않게 사용되는 가운데 정치인들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개혁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의 비효율성, 낭비와 불투명한 지출을 밝혀내고 있는 도우지의 주요 인물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지에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한 인력들이 있으며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클 루소는 67세로 최고 정보 책임자이고 사회보장국 IT 예산을 담당하고 있으며 톰 클라우제라는 사람은 47세로 재무부의 직원이면서 연방정부 봉급 시스템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데이비스는 보링 컴퍼니의 CEO이면서 정부 운영 방식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또 키난 크미치라는 사람은 변호사로서 연방정부 재정정책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비올데라는 사람은 또 연방인사관리국 수석 고문으로서 정부의 인력구조 개혁에 참여하고 있고 스테파니 홈즈라는 사람은 인사부 소속으로서 연방정부 내의 DEI 정책 제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브래드 스미스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건강 관련 정책에 참여했고 제임스 번햄이라는 사람은 법률 고문으로서 도주의 의회 감시 및 법률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카르도 비아슨이라는 사람은 연방 인사관리국의 수석 고문으로서 정부의 통신 시스템을 감찰하고 저스틴 먼로라는 사람은 FBI 고문으로서 국가안보 작전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만다 스케일즈라는 사람은 XAI에 근무하면서 정부 고용 정책 간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분으로서 케이티 밀러라는 사람은 도우지의 대변인으로서 도우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언론과 상대하면서 밝히고 있고 또 그전에는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레이첼 라일리라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의 수석 고문으로서 일하고 있고 과거에는 맥킨지의 컨설턴트로도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스탠리라는 사람은 정보안전 전문가로서 트위터 인수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8살의 토마스 쉐드라는 사람은 연방 총무청에 근무하면서 그런 모든 그 AI 기반을 통해서 정부가 했던 계약들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트 카바너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역시 연방 총무청에서 근무하면서 지적재산과 재무 관련된 그런 창업을 과거에 했었고 또 조달 업무 관련된 연방 총무청 직원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그러한 그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약 한 20여 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사실 그 도우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도우지에 100%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부 부서에 속하면서도 도우지의 팀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대략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도우지에서 일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인물들은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소개해드렸지만 그러한 그 150명,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6명의 젊은 천재 엔지니어들입니다. 정말 도우지의 핵심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6명의 엔지니어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25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게빈 클리거라는 사람은 USAID 및
연방 인사관리국의 수석 고문으로서 정말 USAID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그 큰 예산들을 낭비하고 또 잘못 사용한 것을 지금 밝혀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엘레즈라는 사람은 재무부 지급 시스템을 개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엄청난 그 돈이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재무부 안에서 미국 연방정부 안에서 벌어진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우티어 킬리안이라는 사람은 환경보호청에서 규제법을 검토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짧은 비디오로 소개해드릴 루크 파리터라는 젊은 엔지니어는 지금 보건복지부 수석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천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케시 보바라는 그 엔지니어, 이 사람은 연방 인사관리국의 수석 고문으로서 일을 하고 있고 제일 어린 에드워드 코리스티라는 사람은 연방 인사관리국의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이런 도우지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그러한 그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일을 하고 실제로 그런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부럽기도 합니다. 자, 이제 루크 파리터가 참여했던 폼페이 두루마리 해독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AI의 그 기술을 활용하여서 수천 년 된 두루마리, 화산재로 석탄이 된 그 두루마리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 영상을 통해서 그의 엔지니어링 능력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istory. Growing up, I learned Latin. I was never that good at it, but I was always kind of into that sort of stuff, read a lot about the Roman Empire and things. And one day I was just listening to a podcast back in March. It was with Nat Friedman. He just kind of got on the podcast, explained like there are these burnt up scrolls that were buried in the Pompeii eruption. No one knows how to read them. But some professors have created CT scans of these scrolls, and they uploaded the data on the internet as a competition to see who could find writing inside of these scrolls. And when I heard that, I was just immediately like, oh my goodness, this is such a cool project. I have to work on this. I just went home from work that day at the end of the day, and I've been working on it evenings and weekends ever since. I just spend hours upon hours staring at flattened pieces of the scroll like this, trying to find these patterns, which are part of the writing. At the start of the challenge, we had not been able to find any writing at all within these scrolls. There are hundreds of these scrolls that are from the mansion. We've scanned a couple of them, and no one had been able to find any writing in them using these methods. Late one Saturday night, I was sitting at a party at a friend's house in Omaha, and I get a text from another person on the challenge team, and he says, hey, I've just uploaded this new kind of piece of the scroll. You should take a look at it. I remotely access my computer. I type into it like, please run the algorithm on this new piece of scroll. And then I just kind of started. I pull out my phone again, just nonchalantly like, hey, I wonder how that went. And there are 3 Greek letters on the screen. The letters I'd never seen before. It was really cool because it's like, oh my goodness, like we actually detected new writing in the scrolls using AI. And that was the moment I realized like this is actually going to work. Like we were probably going to read the scrolls, and I completely freaked out. My friends were there, and I was cheering, jumping up and down, screaming, crying, all the stuff. I, took a picture of the results and I sent them to my mom. She called me and she's like, hey, these look great. It was a really special moment. Yeah, so this is the word that I actually found. It's right here. It's the word prophoros, which translates to purple. It's the first word we found in the scrolls. It was reviewed by a committee of kind of Greek scholars, but it's the word purple. And I'm glad it's not the word in or the or and that we found first. We actually found a word that has meaning. This would not be possible without modern AI and modern scanning techniques. People have wanted to read these books for hundreds of years, and this seems like the only way where it's really possible to do that. Now we're reading entire paragraphs from the scroll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read the entire book and read the hundreds of other books that were buried in this condition as well. 다음으로 카나다의 사업가이고 투자가이며 TV 비즈니스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신규 창업가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투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투자가로서 유명한 케빈 올리어리가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를 비교한 짧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 are different kind of people in life that I've learned in investing in many managers and entrepreneurs and working for some of them. And I would say there's the idea of signal and noise. And so if you think of, I worked for Steve Jobs, not a very nice guy, but he was 90% signal during the day and 10% noise. Noise being distractions that he would agree to be distracted by during the working day. And his working day was 20 hours. He wasn't that social a guy. And look what he achieved. Now, Elon Musk, I know with certainty is 100% signal. I've never met a man like that, and look what he's achieved. It's unprecedented, and he would be a profound force if set free to go work on government to find inefficiencies, and I'd like to see that happen. 한국은 지금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헌법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도우지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듯이 한국의 청년들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구수의 열정이 평화통일을 통해 한국인의 섭리적 사명을 실현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이상했던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세상 월드 TV